네, 안녕하세요. 공동체 심리연구소 마음친구 권유셉입니다. 오늘은 감정학교 24강째 들어갑니다. 사실은 감정학교가 아직 재개되지 않았고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너무 오랫동안 안 해서 혹시나 다 까먹으실까봐 중간 다리 하나를 징검다리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짧게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올려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 강의부터 시작해서 애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정이라고 하는 감정을 앞으로 저희가 가장 오래 다룰 거고요. 가장 중요한 감정이기도 하고요. 이 애정이라는 감정이 주변의 다른 모든 감정을 통제하고 통솔할 수 있는 핵심적인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나 감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다른 심리학을 보면 애정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감정보다 우울이나 불안이나 이런 공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더 많이 다루죠. 왜냐하면 문제가 없이 애정이 잘 확보되어 있는 사람들은 굳이 심리학에 관심을 갖지 않거든요. 혹은 상담하러 찾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상담이나 심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려주는 컨텐츠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원리나 그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거나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없애는 방법들을 아무리 많이 연구해도 사실상 다시 이 애정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채워낼 수 없으면 다시금 부정적인 감정을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부정적인 감정을 배우기에 앞서서 긍정적인 감정을 먼저 배우는 것, 특히 모든 감정의 핵심을 자리 잡고 있는 애정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애정에는 일정량의 수준이 차 있어야 돼요. 애정도 은행에 놓는 현금처럼 은행 안에 저축해 둘 수 있는 좋은 감정이고요. 이 좋은 감정이 어느 정도의 일정량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야 사람이 살아가는데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애정 그래프라고 판단할 때 애정이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 수준까지는 와 있어야, 이 정도는 애정이 차 있어야, 이만큼은 차 있어야 사람이 살아가는데 행복감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런데 애정이 이만큼 못 차고 좀 이만큼 부족해요. 애정이 여기로 이렇게 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요 격차를 다른 감정들로 채우게 돼요. 긍정적인 감정으로 더 채울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만큼 차 있어야 될 애정이 이만큼 부족하게 되면 여기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채울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불안이나 우울 같은 다른 감정들로 부족분을 채우게 되죠. 여기에서 소외나 외로움에 관련된 다른 감정들로 거기를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애정 에너지, 애정 은행에 있는 잔고가 부족해서 깎여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힘든 감정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설사 부정적인 감정이 여기 이만큼 올라와 있다고 해도 일정 수준의 애정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이 부정 감정을 적절하게 처리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전체가 감정이라고 볼 때요. 다른 부정 감정이 치고 들어와도 애정이 어느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 다른 부정적인 감정을 그 애정이라는 감정이 컨트롤 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다른 부정적인 감정들을 컨트롤 해낼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다른 부정적인 감정이 애정이라고 하는 감정을 압도하게 되고 그때 사람의 마음은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울감은 누구나 있지만 애정이라는 감정이 일정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 우울감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울감이 애정보다 더 많을 때 우울감이 애정을 압도하면서 정보들을 부정적으로 우울이라고 하는 측면의 감정으로 정보들을 해석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정이라는 감정의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럼 이 애정이라고 하는 감정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게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교류 분석에서는 그 애정이라고 하는 감정을 만들어내는 방편으로 스트로크라고 하는 개념을 제안합니다.
다른 모든 심리학에도 이 스트로크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근데 용어들이 조금씩 달라요. 교리 분석에서는 그걸 스트로크라고 하는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일종의 접촉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의 접촉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에게 혹은 다른 무엇인가가 사람에게 애정이라고 하는 것을 저금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를 안아줄 때, 포옹을 해줄 때 이게 접촉이죠. 이걸 통해서 아이는 애정이 쌓이는 겁니다. 밥을 해줘요. 그걸 통해서 아이는 애정이 쌓이는 거예요. 애정 그래프가 점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좋아하는 걸 선물해줘요. 칭찬을 해줘요. 이런 여러 가지 애정을 쌓을 수 있는 스트로크, 접촉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 스트로크 현상들을 통해서 사람은 자기 마음 가운데 일정 수준의 애정을 만들어 놓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각각의 스트로크들은 상징적이거나 상상적인 표현들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표현들입니다. 이 스트로크를 통해서 사람에게 애정이 쌓인다라고 하는 게 그냥 추상적으로 애정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쌓여요. 호르몬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게 쌓이는 겁니다. 이를테면 엄마가 아이를 안아줄 때 그 안아주는 행위와 그 푸근함을 통해서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실제로 몸 안에 쌓여요. 그게 애정 호르몬인 거예요. 그리고 좀 흥분되는 신나는 일을 함께 할 때 도파민이라고 하는 게 쌓여요. 그리고 신나게 웃을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줄 때 엔돌핀이라고 하는 게 쌓여요. 이런 각종의 호르몬들이 인간에게 쌓이면서 이것이 애정이라고 하는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애정이라고 하는 감정은 푸근하게 안겨있는 걸 통해서도 만들어지지만 신나고 짜릿한 일들을 하면서도 만들어지죠. 첫사랑을 만났을 때 아직 사랑 고백을 못한 혹은 사랑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아직 초반에 사랑을 진행시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드는 감정 있잖아요. 두근두근거리면서 만지고 싶은 그런 감정들. 도파민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실제로 몸 안에 화학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세라토닌, 엔돌핀, 도파민,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진짜 화학 물질들이 몸 안에 뇌에 돌아다니면서 애정을 쌓아놓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스트로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스트로크가 실제로 인간의 몸 안에 화학 물질들을 만들어내요. 이 스트로크는 단지 칭찬하거나 밥을 해주거나 선물을 주거나 포옹해주거나 하는 스킨십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영양소가 공급되면서 장기에서 발생을 하기도 해요. 세로토닌 같은 경우는 대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어떤 형태를 통해서 몸 안에 호르몬들이 발생을 하고요. 그렇게 발생한 호르몬들이 애정이라고 하는 느낌 혹은 감정을 만들어내요. 따사로운 햇빛을 받을 때도 이런 호르몬들이 발생을 하고요. 그 따사로운 햇빛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내가 뭔가에 의지할 수 있는 어떤 절대자에게 의지할 수 있는 편안한 느낌을 느낄 때도 이런 호르몬들이 실제로 발생해요. 그게 애정이에요. 애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도파민이 발생할 때만 그걸 애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뭔가 흥분되는. 어떤 사람은 옥시토신, 편안한 이런 느낌이 들 때만 애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엔돌핀이 발생할 때처럼 막 웃기고 재밌고 할 때 이게 애정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들이 다 애정이라고 하는 감정을 복합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호르몬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사랑은 결국 위대한 가치가 아니라 화학 반응이고 화학 작용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어떤 책을 보니까 그렇게 시작을 하는 책들도 있었어요. 사랑은 화학의 한 반응일 뿐이다. 그렇게 사실은 심도 있고 깊이 있는 가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 소설을 시작하는 걸 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랑이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건, 애정이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건 이게 뜬구름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오히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신체적인 상상 속의 존재가 아니라 실존하고 있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애정은. 그래서 이 진짜로 존재하고 있는 이 감정이 다른 모든 감정을 다 컨트롤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른 모든 감정을 컨트롤 해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애정이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건 추상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실존하는 화학적 작용이며 실제적이고 신체적인 정말로 존재하는 감정이다. 정말로 존재하는, 존재다. 그냥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진짜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애정이 잘못되면 몸이 정말로 아파요. 애정이 잘못되면 신체에 정말 무리가 와요. 그냥 이거는 꾀병이 아니고 애정이 잘못되면 정말 신체 작용에 문제가 옵니다. 세라토닌이 비면 발생하는 문제, 옥시토신이 비면 발생하는 문제, 엔돌핀이나 도파민이 없어지거나 어그러지거나 균형이 잘못 갖춰지면 발생하는 문제들이 실제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애정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애정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내는 스트로크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 스트로크에 접근하는, 그리고 스트로크가 발생시키는 결과물들을 알게 되는 그런 실천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애정에 대해서 배우는 동안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모든 감정들을 배울 때도 이 스트로크 개념은 지속적으로 나올 거고요. 특히 애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훨씬 더 중요하게 이 스트로크 개념이 나오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것만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호르몬의 이름들이 나와서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오늘 정말 중요한 건 사랑은 실제다. 사랑이 왜 아플까라고 하는, 사랑은 왜 사람을 아프게 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사실 굉장히 오래된 심리학자들, 프로이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 부분을. 근데 왜 아프냐면 실제이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이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몸 가운데 사랑이 있어요. 애정이 있습니다.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애정을 확보하고 몸에 담아서 평균 수준 이상의 애정이라는 감정을, 사랑이라는 감정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